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클럽 투자자금 유치 등을 위해 해외 사업가를 국내로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인정하시는 거? 승리는 2019년 초부터 1년 가까이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자 승리 사건의 관할권이 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승리가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저지른 사건의 수사와 재판까지 모두 군에서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군사재판의 관할권을 일단은 신분적 관할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하면 넘어가죠. 심지어 입대 전의 사건도 입대하면 군사법원에서 해요. 그거 더더욱 웃기잖아요. 민간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사람이 입대했다는 이유로 사건이 넘어온다니까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년 전 아들을 군에 보낸 박모 씨. 28사단 81년대 수색중대에서 근무하던 박 씨의 아들은 지난해 1월 일병으로 의병 전역했습니다. 철책 근무 도중 다친 오른쪽 다리를 제때 치료받지 못해 신경 조직까지 상하면서 복합 부위 통증이란 희귀병을 앓게 된 겁니다. 여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통증과 연관된 불안, 그리고 수면장애, 우울 등이 동반되어 신체 기능은 저하되어 있고 일상생활이 제약되어 직업을 포기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일병은 군내에서 고참들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해자로 이모 상병과 김모 상병을 지목했습니다. 이모 상병이 고통을 호소하는 자신의 다리를 때렸으며 샤워할 때에는 자신의 몸에 수시로 침을 뱉어 모욕을 줬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인 김모 상병은 자신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처음엔 사소한 폭행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다 처음에는 단순 폭행이라서 자체 징계, 부대 자체 징계라서 이 영창 3일이고 김 영창 5일인가? 내가 일주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받았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아들이 겪은 일을 뒤늦게 들은 아버지는 육군본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28사단 헌병대가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 2명이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건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작전 업무에 해당하는 초병 근무 도중 일어난 폭행에 대해선 군대에서 계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생활관 등 군내 다른 시설에서 이뤄진 나머지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선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해 민간으로 사건이 이첩된 겁니다. 가해자가 전역했으니 이제 관할이 민간으로 넘어갔단 겁니다. 제가 헌병대 수사관에도 전화를 내가 민간 경찰에서는 이제 군부대가 위수직이다 보니까 사실 현장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 검증을 한 데는 28사단 수사, 어쨌든 군 수사기관이나 민간 수사기관이나 한 사람 동일 인물을 조사를 하니까 같이 합동으로 좀 해줄 수 없느냐, 참고라도.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 진행 중이기는 한 건지 현재로선 오리무중입니다. 이렇게 군사재판과 민간재판이 뒤섞인 건 징병제 국가란 우리 현실을 외면한 군사법 제도 때문입니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 1987년 군사정권 시절 틀이 잡힌 뒤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가 있어도 입대를 해버리면 군사재판을 받고 또 반대로 군 안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전역을 해버리면 이 민간으로 이 사건을 넘기는 거네요.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을 보면 군사 기밀 때문에 또 군 기강 때문에 따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군의 주장이 사실 무색해지죠. 아니 그런데 이 군 사법개혁 이야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매번 큰 사건 터질 때마다 군 사법제도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금방 사그라들었죠. 군과 군 출신 인사들의 거센 반발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공군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수술을 더는 미룰 수는 없습니다.